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을 단일가 매매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힌트를 찾아봐야겠죠?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간을 걸어서 일단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기업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시외에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시설 투자 공시까지 장 마감하고 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잡아봐도 될지 또 화장품이 또 갈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지금 여기서 못 간다고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별적으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금 오늘도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전부 다 대부분이 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서 어떤 종목을 딱 찍어가지고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수급 자체가 지금 화장품 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러한 좀 호재성 공시는 아무래도 내일장에도 조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그 선크림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금 뭐 주가를 부양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선크림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받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리고 경쟁사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러한 한국 쿨마부터 시작해서 코스맥스 지금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글루드 랩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다 같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설 투자까지 겹쳤다. 이 부분은 시간의 상한가를 달성을 한 이후에도 내일도 아마 갭상승 출발 이후에 추가 시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도 내일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재차 경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규 접근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중을 조금 너무 많이 태우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은 좀 시세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뭐 삐아, 본느, 코리아나 같은 종목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선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과 LS의 분쟁 이슈가 오늘 있었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살아남은 종목은 대원전선 하나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전선주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신 만큼 전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뭐 사실 지금 뭐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전반적인 이 전선 업계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전선 관련주나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 워낙에 좀 많이 상승이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숨고르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회 이벤트라든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온전하게 뭐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 들어왔다 나갔다 좀 이렇게 어지러운 좀 시장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전선주나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실적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이 나와줄 때 그때 충분히 이제 눌러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지만은 이게 지금 기업을 완전히 추세를 꺾을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좀 나와준다라면은 충분히 한 번 더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니님께서는 두 대장의 갈등이라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긴 하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조정이 나오면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테슬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 전 거래가 진행 중인데 테슬라 전일 3% 상승한 데 이어서 지금 개장 전 거래에서도 거의 7% 가까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밤 열릴 미국 시장에서도 이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만약에 테슬라가 움직인다면 내일 시장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움직일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테슬라 개장 전 거래 상승 이유 뭘까요? 네, 일단 뭐 그 오너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존재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77조 규모에 대한 보상안 찬성 이 부분이
좀 크게 좀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테슬라가 지금 뭐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때 너무 그동안 많이 눌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이제 뭐 로봇 산업과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까지 지금 앞으로가 더 갈 길이 더 많은 테슬라인데요. 지금 사실 그 테슬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노이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약간 눌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일 아무래도 좀 2차 전지 쪽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25%에서 38%로 관세 늘리겠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중국을 거의 압박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미국이랑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을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게 왜냐면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LFP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저가형 모델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별로 보기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반사이익을 얻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반등을 했었고 특히나 그 선봉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있었는데 이제 실리콘 응급제라던가 이런 쪽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음식료라던가 이제 뭐 기타 소비주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2차 전지로 수급이 또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머스크의 77조 원 규모의 보상안 통과 소식,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관세 확대 소식 속에 테슬라가 지금 개장전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호진 전문가님께도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이슈 미국 시장에서도 또 반영이 될지 내일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결국에는 뭔가 이런 트리거가 될 만한 좀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사실 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 시장의 수급 영향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주도를 했었던 이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와 같은 이런 대장주들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그 외의 종목군들은 사실 등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고가 랠리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이 있는 위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다른 또 주도 섹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이제 뒷받침이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렸다라고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갑자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이 10%의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도 이제 서서히 좀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주가 흐름,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LG이노텍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52,500원에 10%요. 어제나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어저께 네. 내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팔아가지고 이걸 아. 들어갔는데 네. 두산을 살까 그러다가 괜히 이걸 사갖고 아. 걱정. 그러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손절하고 들어가신 거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손절까지 하고 LG 이노텍을 선택을 하셨는데, 어제 윗꼬리를 달았고, 오늘은 또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증권사에서 레포트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애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LG이노텍이라던가 아이폰 관련주들이 빠진 이유는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애플이 지금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AI 인텔리전스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대한 판매라던가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애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제품이 아이폰 15부터 적용될 것이다. AI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15부터는 적용될 것이다인데 그럼 그전 아이폰이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애플 주가는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이폰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앞으로 실제로 그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분기 실적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그다음에 하반기의 실적 개선세가 이제 판가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애플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분명히 교체에 대한 니즈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 공개될 아이폰 16으로 다 바꿀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기가 지금 어렵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틀 전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아이폰 관련주들이 대거 급락이 나왔는데 LG노텍도 이때 많이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 저점에서 매수를 했던 누군가는 정말 하루 이틀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누군가 산 사람들이 이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왔고 오늘까지 그게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자체에 뭔가 악재가 있거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애플의 이슈에 의해서 좀 급변동이 일어났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주가 자체는 바닥을 다지고 많이 올라왔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LG노텍은 앞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은 실제로 아이폰 16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매출이 어느 정도 날 것이냐 그리고 아이폰에서 또 폴더블 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애플에 대한 부품 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 한다면 2분기는 지나서 3, 4분기까지도 실적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좀 이왕 손절하시고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가 반등 나오는 것보다는 아이폰 쪽이 반등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끌고 가셔서 수익까지는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9월에 아이폰이 출시되면 뭐 9월 이후까지는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때 출시를 하면 판매가 되고 실적이 나오는 거는 이제 4분기 이후잖아요. 네. 그럼 컨센서스상으로 이미 그때 가서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그 올해 4분기 실적을 내년에 확인하게 될 텐데 이제 그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좀 상향해주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이노텍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저는 반도체인데 네. STI 매수가가 어떻게 네. 되실까요? 조금 39,800원에 10%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가지고 계신 지 꽤 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뭐 꼭지 비슷하게 샀는데 이걸 좀 더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나와야 되나 지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네.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HBM 관련주들이 워낙 시장을 좀 강하게 좀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내에서도 사실 뭐 여러 섹터가 있고 여러 테마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사실 단연 돋보이는 거는 HBM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올해 제가 하반기를 봤을 때도 HBM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STI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SK 하이닉스로 이제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더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실려주고 있고 실제로 실적 개선세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회사로서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이 나온다면은 조금 더 강하게 탄력을 붙어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뭐 등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는 했지만 뭐 3만 원 구간 밑으로는 하락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4월, 5월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굉장히 뭐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STI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지켜줬다라는 게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뭐 매수가가 거의 최고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은 일단은 저항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체크를 하실 때 4만 원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린다거나 혹은 뭐 단봉으로 계속적으로 찔끔찔끔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과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다른 기타 뭐 HBM 관련주들처럼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TI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2023번님께서 링네트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200원에 10%, 매도해야 하나요? 판단이 안 서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지금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손절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도 적당하시고 매수가가 6,200원이면은 아직은 좀 버텨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여기 지금 121선 부분, 5,200원 부분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완전히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경계하셔야 되겠지만 기업 재무 상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매출이 2,000억이 넘고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정말 시가총액 1,000억 대 종목이 아닌 정말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던가 이런 재무 상태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보안 클라우드 그런 관련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보안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HBM 막 만들고 이제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물론 시세가 나온 건 맞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뭔가 한도약 더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기서 얼마를 벌 것이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밸류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본연의 실적은 좋아. 그래서 여기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보안 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이미 올랐는데 오르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무상증자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5,200원 선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 자리를 지켜주는 선에서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5,200원을 무너뜨리면 나는 손절을 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거기를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5473번님, 오디텍을 가지고 계세요. 5,1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시점과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슈가 좀 됐던 게 사실 LG 이노텍의 공급사로서 부각을 받았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래대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적습니다. 하루에 뭐 1억도 안 나오는 거래대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완전히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를 시점을 잡기는 좀 애매한 게 계속적인 우하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하향 흐름이 끝나야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하락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이전 저점을 깨게 된다면은 사실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비중 축소나 혹은 교체 매매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게다가 뭐 추가적으로 이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주가 하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2022년 그리고 2023년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뭐 이런 추세를 돌릴 만한 지금 재료가 눈에 띄는 재료가 지금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디텍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넷피스아크 29,200원의 비중이 한 10%, 한 20%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네.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네,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란지, 아니면은 기다리면은 수익을 줄 수 있을런지. 네. 지난번에 5월 말에 32,000원까지 올랐었는데 그때는 안 갖고 계셨나요, 시청자님? 그때 그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들어갔어요. 한번 수익을 보셨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다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반도체주들 참 많이 올랐는데 넷피스아크는 조금 약간 부진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한 번 더 수익 가능할까요? 제가 일단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미국에 있는데 그 기업이 오늘 그 새벽에 네. 실적 발표하면서 프리장 애프터마켓에서 10% 넘게 올랐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브로드컴이 하는 일이 통신용 반도체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넷피스아크 같은 경우도 사실 이 5G라던가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후공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이제 뉴로모피라던가 삼성에서 AGI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시세를 줬다가 그 이후에 다시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HBM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소외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고 나서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구축이 되고 나서 정말 AI 서버라던가 데이터 센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통신도 돼야 되고 각 반도체 장비라던가 어떤 제품들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정말 제대로 된 AI가 구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강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HBM 쪽으로 장비라던가 소재 쪽으로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때 반등한 이후에 사실 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좀 지금 조금씩 조정을 받다가 뭐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가 29,200원이시고 현재가 28,15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걱정할 때는 아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면은 35,000원 이상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이나 교체보다는 오히려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그 기간도 기다리기 힘들다 답답하다 그러면은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올라왔을 때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3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네, 매수가는 8,400원이고 비중은 30%가 조금 넘어요. 8,400원이요. 지난달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좀 됐어요. 조금 되셨고요. 그럼 한번 수익을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장기간 출장을 가느라고 계속 대응을 못 하다가 아, 이거를 빨리 이제 털고 싶은데 될 듯 안 돼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천사님 한 번 수익을 보셨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셨어요. 네. 과연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간은 언제 오는 걸까요? 네, 사실 언제 오냐라고 네. 하시면은 이게 좀 애매한 게 사실 이미 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2023년도 초입 구간에 보면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주가가 1,0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최고가가 이제 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10배거를 달성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뭐 소프트웨어 측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국내 이제 기업들을 보게 되면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재료가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게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전 10,000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차익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또 비중도 이미 30%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고가권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지지 구간을 좀 잡아야 되는데 사실 7,000원 구간까지는 좀 열어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매물대 구간이기도 하고 장기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받쳐줬었던 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이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다시금 이 반도체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AI라는 이슈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데 AI 이슈를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 준다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그럼 저의 매수가까지는 오려면은 네. 한참 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기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뭐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었고 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8,400원이라면 사실 지금 현재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수급을 받으면 이 정도는 그냥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시세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는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노란색 선이 20일선이거든요. 근데 21선에서 지금 두 차례 좀 저항을 받고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반등에도 이 21선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그때는 일단 비중을 축소해 두시고 다시 한번 추세가 잡히거나 혹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혹은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 전반적인 이슈보다는 폴라리스 그룹 자체 이 개별 이슈로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제품이 나온다라든지 혹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게 이제 애플 제품에 이제 이 AI가 포함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올랐었던 부분인데 그런 이슈들이 좀 다시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좀 엮어준다. 그런다면은 그때를 좀 기회를 삼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리가캠 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매수가 67,000원에 비중 20%요. 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좀 됐어요. 아, 언제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지금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아, 한달 정도 조금 되셨고요. 단가를 조금 낮춰서 네. 네, 67,000원 된 거예요. 아, 추가 매수도 하셨고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긍정이 나왔습니다.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아, 뭐, 오리온한테 인수된 이후로 뭔가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그냥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종목명 변경되는 사유가 좀 웃긴데 그 덴마크 레고 기업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네. 레고 이름을 못 써가지고 아. 종목명을 바꿨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5월 31일 이후에 이벤트 이후에 사실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뭔가 기대할 만큼 뭔가 안 나왔어요. 지금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라던가 어떠한 신약에 대한 뭔가 입증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 사실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CDMO 하는 기업들처럼 뭔가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실적으로 가고 아니면 뭐 기술 이전을 해서 뭐 파이프라인을 돌려서 그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광채 기술에 대한 그런 신약, 그런 기술 이전 아직 기술 이전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뭔가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뭔가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뭐 저점을 낮추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추세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더불어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실적이 좋은 실적주들 음식료라던가 뭐 화장품이라던가 숫자로 보여지는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효성중공업.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41만 원 매수. 비중은 35%입니다. 아, 41만 원이요, 시청자님. 네네. 좀 고점에 따라 들어가신 거네요. 네네. 수익을 한번 보셨을까요? 네, 보고 나왔어요. 아, 보고 나오셨는데 다시 매수하신 거예요, 다시, 시청자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중립이 나왔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서 시간의 특징주로 뭐 전선주들 좀 짚어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효성중공업은 뭐 신규 시설 투자 공시까지 나왔는데, 중립을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이제 41만 원이시고 지금 네. 비중이 이제 35%가 좀 되셔가지고 사실 중심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랠리 구간을 좀 보게 된다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10배 가까이 좀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승폭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지금 조정이 더 나온 구간이라면은 당연히 좀 긍정을 드렸겠지만 지금은 아직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서 좀 중립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5월 17일 같은 경우에 지금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조현석 부회장이죠. 부회장이 이때 장내 매도를 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아직까지는 100% 긍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중립 의견을 드렸고 이제 다만 지금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제 35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35만 원 정도가 된다면은 이전 고점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60일 이평선도 이제 서서히 올라올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60일 이평선 지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그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41만 원이라는 가격
가격대가 사실 이전 고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물이 쌓여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또다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이평선이나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러니까 추세를 다시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다행이겠지만 또다시 21 이평선이나 이런 추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지선에 올라타지 못하면은 조금 더 지지부진한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추가 매수는 가능한가요? 아, 추가 매수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 지금 시점에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밀릴 때 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조금씩 낮춰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든지 혹은 이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선이 올라오게 되면서 지지를 받고 좀 양봉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효성중공업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5699번님, SM을 가지고 계신데요. 89,7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아, 매수한 날 오후에 루머로 8% 급락, 한항령 수혜주로 매수했는데 심란하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비중도 참 많으시고 사자마자 밀려서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아티스트 루머가 있었죠? 네, 지금 네. 뭐 아티스트 루머뿐만이 아니라 엑소 멤버들과 소송건도 있고 아. 지금 하이브 그 민희진 대표 대립과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네. 엔터주들의 그런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한알령 수혜주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보다 지금 단기적인 악재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꼭 이렇게 100% 그러니까 한 종목에 이렇게 비중을 크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빠졌을 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뭐 한 종목에 이렇게 100%를 다 사시는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분쟁 소송 관련돼서 엑소 멤버들, 그러니까 일부 멤버들이거든요. 그 멤버의 그 소송이 잘 완만하게 해결이 되면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뭐 어쨌든 100%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손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서 지금 8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8만 원 이탈하면서 저점 낮추는 모습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 축소라도 하셔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시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3716번님, SK 바이오팜을 가지고 계십니다. 92,100원에 비중은 17%인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최근에 이 급락세를 겪으면서 우리 투자자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3716번님,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지금 다른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오를 때 사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수급적인 측면을 좀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지금 메이저들이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이 상승을 좀 주도했었던 보험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보험이나 연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주체 특성상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좀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주가에 좀 부담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사실 다른 주체들이 좀 뒷받침을 해주거나 뭐 재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줬었다, 아니면은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은 뭐 알테오젠, 뭐 삼천당 제약, HLB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외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확언을 좀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저점을 또다시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추세선, 이 이평선을 보더라도 역배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격들이 더 커지면서 하락 추세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게다가 지금 이 노란 박스가 이제 매물대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단에도 매물이 굉장히 크게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다른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들로 좀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 아쉽지만 교체 매매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7733번님 미코를 가지고 계십니다. 13,100원에 비중 90% 가지고 계세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신데 펄스히터 SOFC 보고 투자 중이라고 하십니다. 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종호 부장님 2만 원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가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저는 매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비중만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2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비중입니다. 90%면 너무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한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셔서 비중을 줄여놓고 추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워낙 지금 변동성도 크고 가는 종목들만 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리스크를 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 더 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져가도 괜찮은 한 비중은 조금 축소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운수 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텐베거 발굴의 대가 이호근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 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